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언어와 의미의 제4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의미 여러분 교재 제4강, 제4장이라고 써져 있죠. 페이지는 65쪽을 펴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휘에서의 이제 의미 관계를 따지는 장인데, 자, 여기 65쪽에 그 4.1에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그 구조 의미론 시기부터 의미, 우리가 이 시멘틱스라고 이제 의미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시멘틱스. 이게 이제 의미론인데, 제로 쓰면 그죠? 그래서 이 의미론에서는 이제 의미 관계를 잘 따지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 어원을 의미해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보죠. 거기 1번이라고 써진 예문 65쪽에. 그래서 아주 많이, 아주하고 많이 같은 거죠. 길과 도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삶과 죽음 이건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죠. 삶과 죽음은 춥다 덥다도 반대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그 뭡니까? 아들도 반대의 개념이죠. 집짐승, 개, 돼지, 고양이. 자,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뭡니까? 의미 영역이 계층적인 포함 관계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상하 관계죠. 그러니까 이 집짐승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개와 돼지와 고양이가 있는 거죠. 의미의 상하 관계. 그다음에 리을버는 부엌에 게스트 식칼 두마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부분 전체 관계에서 그 전체 속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부엌에는 개수대가 있고 식칼이 있고 도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66쪽에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끼리 관계를 유의, 우리가 유의라는 게 이제 비슷하다는 의미죠. 관계라고 하고, 반대 또는 대립되는 것이 이제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읍번이 유의, 니은번이 반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미 영역 계층적인 포함 관계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집짐승의 집짐승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집짐승. 여기에 개가 있고, 또 뭡니까? 돼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양이나 개는 다 실내에서 키우고, 이 돼지도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돼지를.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을번에서는 이제 그 부분 전체 관계죠. 리을번. 여기 보면 리을번이 부엌의 게스트 식칼 도마인데, 이 부엌이라는 이런 공간 속에, 부엌이라는 공간 속에 개수대가 있고, 식칼이 있고, 도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쓴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의미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들의 의미 사이 관계가 아니라 형태가 동일해서 의미 관계를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66페이지에 2번에 기응리은 디귿을 보세요. 여기 배가 아프다. 배가 한국을 떠났다. 배가 제일 달고 맛있다. 이 배는 뭡니까? 아프다. 이 스토머크죠. 영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토머크. 배가 아픈 거니. 배가 한국을 떠났다는 건 쉽이죠. 쉽. 그다음 배가 이거는 이제 폐어라고 하죠. 폐어. 먹는 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 배를, 그러니까 배가 항구를 떠났다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를 이제 이해가 쉽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보면 이게 헷갈리니까 배를 그냥 복부, 배가 있는 부분이 배복자 써서 요 배는 군함, 요 배는 돌배, 배 중에 돌배 이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보세요. 67페이지를 보시면 67페이지입니다. 교재. 자, 67페이지에서는 이제 동음이의 관계,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르다는 게 동음이의 아닙니까? 함께 다뤄지는 것 중에 다이어. 그러니까 단어 중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다이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배가 먹는 배, 우리 타고 다니는 배, 우리 몸의 배, 이거는 이렇게 동음이어지만 다이어는 한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는 배지만 다른 의미잖아, 이게. 의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읍번에, 니은번에, 디귿번에, 4번에 보시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나쁘다, 머리를 감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 그러니까 그 신체 부인 머리와 관계 있다는 거죠. 머리와 관계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에서도 다이 관계라는 명칭.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단어들 사이에 생기는 관계만을 의미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둘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라는 것은 의미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니다. 다이어라는 관계는 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가 아니다. 다이 관계라는 용어. 다이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다 의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68쪽을 보겠습니다. 68페이지 펴보세요. 자, 68페이지를 이제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의미관계 범위라고 나오죠. 자, 의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가고 이게 이제 통시적과 공시적을 좀 설명을 좀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하고 같아요. 시간.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자, 이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15세기에 사용되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공시적이라는 것은 뭐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5번에 보면 모대, 모름에, 반다기 뭐 이렇게 나왔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니은은 반드시 모름지기 꼭. 그다음에 디귿번은 모대, 모름에, 반다기 뭐 꼭. 리을번은 디위, 번, 닫다, 사랑하다 쭉 나오죠. 그래서 기획은 15세기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15세기. 1400년대죠. 유의관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니은은 21세기 반드시 모름지기 꼭이죠. 오 기획의 단어들과 오 니은의 단어들을 의미상으로 비슷하지만 합한 오 디귿을 유의관계 있는 단어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 리을도 사어가 된. 그러니까 사어라는 건 죽은 언어라는 뜻이에요. 사어. 지금 69쪽에 나오죠. 그런 사어라는 것이 이제 일단 세 번째 줄에 리을도 이런 것과 유의관계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 기읍과 오 니은에서만 유의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같아야 된다. 유의관계를 인정을 하려면 동시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대. 그러니까 이 기읍번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니은번은 현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69쪽의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의미관계는 한 언어 내부에 있는 단어의 의미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다. 당연하죠. 단어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에 보면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부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구지, 솔, 졸, 뭐 분추, 소풀, 세오리 이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고 도깨비풀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은 부추와 도깨비 바늘에 대한 방언이다. 사투리. 방언이라는 건 사투리를 말해요. 사투리. 다이어렉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의미관계는 같은 시간대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거기 69쪽에 밑에서 넷째 줄부터 요약하자면부터 한다까지. 그래서 같은 시간대 같은 지역에 사용되는 단어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만 대상으로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70페이지 치마 스커트. 이건 이제 한쪽은 이제 치마 스커트 유의관계죠. 열쇠 키. 영어로 쓴 거죠. 모임 미팅 나사 돌리기 드라이버. 애순 어린순 먼게 우렁생. 그러니까 킬은 유의관계라는 거죠. 기획에 제시된 스커트 키 미팅 드라이버는 영어에서 빌려온 말이죠. 차용이라는 것은 빌려 쓴다는 뜻이에요. 차용. 빌차자에다가 쓸 용자죠. 그래서 니은에서는 방언이죠. 애순, 멍게가 이제 표준어권에서도 이제 그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의미관계는 품사가 같은 단어들 사이에 관계로 재현하기도 한다. 삶, 죽음. 삶과 죽다. 삶은 삶은 이건 명사잖아요. 그다음 죽다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추위 덥다. 이것도 명사와 그 덥다니까 형용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품사가 다를 경우에는 의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셋째는 의미관계는 일반적으로 거기다 셋째 그러니까 70페이지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치시고 한다까지
그럼 셋째 동그라미 치시고 제한한다까지 미쳐. 그래서 단어 사이의 관계임을 전제로 논리를 이어왔는데 새삼 지적하는 것은 단어 사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와 구로 병존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가로파동, 행파. 가로파동을 이제 행파라고 쓴다는 거예요. 가로행자의 물결 파자니까. 가스마스크 방독면, 감탄부호 느낌표, 경질소맥 굳은 밀, 개선부표 부위, 국내 총생산 GDP. GDP는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GDP라고 쓰죠. GDP. 이제 이건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 그로스가 총이란 뜻이고요. 도메스틱이 국내의란 뜻이고요. 프로덕트가 생산이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GDP는. 국제연합 UN이 United Nations이죠. UN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트라비아타 춘희를 또 이렇게 표시하고 보조관 도움줄. 보조관은 한자고 도움줄기는 이제 우리말로 쓴 거죠. 유의관계로 제시한 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어떤 말로 써도 그 같은 맥락을 그건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71쪽에 보시면 이제 계절의 여왕 5월, 독서의 계절 가을, 백의의 천사 간호사, 민중인 지팡이 경찰. 상투적으로 쓰이는 구와 가리키는 개념과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와 같은 예는 좀 까다롭다는 거죠. 의미관계 범위에서는. 의미관계를 단어 사이에 관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들도 이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간호사하고 백의의 천사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칭하는 말이잖아요. 호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쪽에 밑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의미관계를 단어 관계가 아니라 의미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가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1쪽의 기후, 사람이나 탈 것이 어떤 곳으로 자리를 옮겨 움직이다. 유의어는 통하다, 반의어는 온다. 자, 오른쪽 넘어가세요. 72쪽. 이은 일정한 시간이나 계절이 흘러 지나다. 유의어는 지나다, 반의어 오다. 디귿 사람이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에 참가하다, 소속되다.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르다 같은 경우도 기획반에 무엇이 어떤 정도에 미치거나 걸치다. 유의어는 오다, 미치다, 믿다고요. 또 움직여서 닿는다. 사람이나 탈게. 유의어는 다다르다, 당도하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시간이 시점에 도달하여 미치다. 그래서 10과 11은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가다 이르다 항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인용한 것이다. 유의어 반의어에 덧붙는 어깨 번호나 뜻풀이 번호는 생략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기획과 니은에서 가다 오다는 반의 관계죠. 그런데 11의 디귿에서는 가다 오다가 이르다와 유의어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의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10의 기획과 니은을 보면 가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한 시간이 흘러 지나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10 기획과 니은에서 가다 오다는 당연히 반의어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11번의 디귿을 보시면 시간이 도달하여 미치다 같은 경우 유의어가 가다하고 오다라는 거. 시간이 간다 온다 이게 이제 그 원래의 맥락은 반의어지만 여기에 문맥적인 데서는 이게 이제 그 가다 오다라는 것이 유의어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시간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어에서도 다이어는 상하이 관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 돼지, 멧돼지과의 포유류죠. 몹시 뚱뚱한 사람. 또 여우는 객과의 포유류인데 매우 교활한 사람도 여우 같다 이렇게 쓰잖아요. 또 곰을 보면 73페이지. 포유강 신규목 곰과의 동물. 또 미련한 사람을 미련 곰탱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이라는 말 씁니다. 자, 73쪽에 보세요. 12번. 12는 표준 국어 대사전의 풀이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 기흥리은 디귿에 있는 일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어들이다. 그런데 각각에 덧붙은 이의 풀이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단어죠. 상하의 관계를 정리하면 일의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동물 쪽에 하이어로 들어가야 하지만 이의 풀이를 기준으로 하면 또 인간 쪽에 하이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의미관계라는 것이.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 관계가 나오고 74쪽 보면 딸과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식 상이어죠. 딸. 그다음에 높임말, 뭐 본말 해가지고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반대말 딸의 반대 아들이고 낮춤말은 계집자식이라고 써놨죠. 비슷한 말은 여식 소애 이렇게 써놨고 딸이 이제 본말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상하의 관계 밑에 보세요. 이거는 계층적인 포함 관계를 말한다고 나왔죠. 계층적인 포함 관계.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74쪽에 밑에서 둘째 줄 상하의 관계는 계층적 포함 관계다. 자 오른쪽 75쪽. 그래서 넓은 영역에 사용돼서 계층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단어를 상의어. 이 의는 뜨뜻자죠. 상의어. 75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하이어도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하위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어 하이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상위어잖아요. 이게 뜨뜻자니까 이걸 이제 위치할 위치로 써서 상위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어.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계층 구조에서 같은 자리에 놓이는 단어들은 공하이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하이어. 함께 공자를 써가지고. 동위어. 위치 있자 같을 동자를 써가지고. 자, 공하이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상이어에는 하나의 하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보세요. 잠자리 상하이어를 보죠. 잠자리는 고추 잠자리, 실 잠자리와 비교했을 때는 계층 구조의 위에 있으니까 상이어죠. 곤충과 비교했을 때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하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5쪽에 보면 잠자리라는 것이 밑에 있는 고추 잠자리, 실 잠자리에 비해서는 위치에 있잖아요. 상이어인데 그 곤충보다는 또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별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요. 76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3장에서 보았던 의미성분 방식으로 단어를 제시해서 하이어일수록 더 많은 정보가 있다. 그래서 곤충 플러스 작은 동물. 자, 플러스는 yes로 보고 마이너스는 no로 보라고 그랬죠. 잠자리는 플러스 작은 동물 플러스 가는 몸. 고추 잠자리는 플러스 작은 동물 플러스 가는 몸, 붉은 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기 76페이지를 보세요. 76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이제 상하이 관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한 7째 줄 정도 문화적 요인 등 여러 이유로 두 언어 화자들의 분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를 과일로 볼지 채소로 볼지는 어떻게 보통 이제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는 거죠. 나무에서 자라는 거. 채소는 줄기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과나 배는 나무에서 자라지만 호박은 줄기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호박, 수박 같은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뭡니까 채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의 관계 달리 부분 전체 관계는 전체가 되는 단어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영역의 부분을 구성하는 단어들과의 관계. 핸들, 브레이크, 기어 이런 거는 자동차와 관련이 있잖아요. 부분 전체가 된다는 거죠. 부분 전체 관계는 전체 X와 부분의 Y. 그러니까 X가 전체 X죠. Y를 가지고 있다. X가 Y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전체니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핸들은 그럼 자동차의 한 부분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14번에 곤충은 잠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는 곤충의 한 부분이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13에서 자 77페이지를 보세요. 77페이지. 13에서 핸들과 자동차는 X, 자동차는 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는 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핸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Y, 핸들은 자동차 한 부분이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핸들과 자동차는 부분 전체의 관계. 그런데 상하의 관계에 있는 곤충과 잠자리를 적용시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부분 전체의 관계에서도 상하의 관계에서처럼 전체어가 상위의 전체어의 부분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손은 손가락, 손바닥, 손바닥, 손 등과 같은 부분어의 전체어죠.
왜 그러냐면 손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 손이 있으면 손가락, 손바닥, 손등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전체어죠. 근데 손은 다시 머리, 팔, 다리, 발과 함께 몸의 부분어가 되는 거죠. 몸의 부분이 손이라는 거예요. 부분 전체 관계에서는 때로 하나의 단어가 부분어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전체어가 되기도 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자, 밑에 가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죠. 1번, 2번 해가지고 가지과의 한 해살이 풀, 그다음 2번은 일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가지에 대한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일은 식물의 이름이고 이는 식물의 열매라는 식물의 열매도 가지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78쪽에 보면 이제 16번의 기억 식물명 플러스 열매. 가지는 식물이잖아요. 열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지, 강낭콩, 고추, 딸기부터 해가지고 호박까지. 식물명 플러스 꽃, 모란, 무궁화, 연꽃. 그다음 식물명 플러스 뿌리, 고구마, 생강. 이건 다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상하이 관계와 부분, 전체 관계. 자, 일반적인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상하이 관계에서. 저기 있는 곤충은 고추 잠자리다. 저기 있는 곤충은 잠자리다. 자, 17 기억이 참이면 니은도 참이다. 이런 이야기죠. 당연하죠. 하이어가 들어간 문장이 참이면 하이어 대신 상이어가 들어간 것도 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 잠자리는 잠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처럼 한 문장 P, 저기 있는 곤충은 고추 잠자리다가 참일 때 반드시 다른 문장 Q, 저기 있는 곤충은 잠자리이다도 참이면 P가 Q를 함의한다.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 17 니은이 참이라고 해도 17 기억이 항상 참이진 않다. 저기 있는 곤충이 잠자리라고 하면 그것은 고추 잠자리일 수 있지만 실잠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곤충이 잠자리다라고 했는데 기획번에 저기 있는 곤충은 고추 잠자리다라고 썼으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함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79쪽 하이어 대신에 상이어를 넣으면 함의관계가 성립되지만 상이어 대신에 하이어를 넣으면 함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그래서 79쪽에 보면 두 번째 줄 상하이 관계에서는 하이어가 상이어를 일방적으로 함의하는 관계에서만 성립한다. 별표는 정석. 자, 부분 전체에서는 상하이 관계와 달리 일방적으로 함의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함의하기도 하지만 함의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타이어를 샀다, 자동차를 샀다. 18번의 다리하고 몸은 부분 전체 관계죠. 그렇죠? 다리는 부분이고 다리는 부분이잖아요. 18번에 기읍본과 니은본에서 다리하고 몸이면 이 부분이잖아요. 몸은 전체고. 기역이 참이면 니은도 참이다. 그렇지만 니은이 참이면 기역은 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꼭 반드시 다리가 아프다는 아니잖아요. 뭐 팔이 아플 수도 있고 손이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8은 일방적인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타이어를 샀다, 자동차를 샀다. 타이어, 자동차도 그 부분 전체 관계인데 19 기역이 참이라고 해도 타이어를 샀다. 19 니은도 항상 참인 건 아니라는 거죠. 타이어만 살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지 않고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자, 80, 81쪽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83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문제가 5문제가 나오거든요. 5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문제를 보세요. 82페이지입니다. 교재 82페이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의미관계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이관계. 자,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이관계는 단어의 의미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죠. 동의관계는 형태가 동일해서 의미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예요. 조금 그 관계가 다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의미관계에서 여러분이 의미관계 유형이라고 써진 거에서도 쭉 나오지만 의미관계 범위에서 지금 그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이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65페이지 보세요. 65페이지. 거기 이제 밑에서 1번 예문에서 세 줄 올라가면 지금까지 다음에 의미관계로 주목을 받아온 것은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이관계, 동의관계 등이다. 여기다 밑줄 쳐놨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밑줄 치세요. 지금까지부터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의관계는 단어의 의미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이다. 자, 그다음 또 그다음 밑줄 치세요. 동의의 관계도 의미관계 하나로 보긴 하지만 이들과 성격이 다르다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다르다고 나왔잖아요. 자, 그걸 보면 정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66페이지라고 써놓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국어사전에 수록된 항목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을 언급을 골라라. 이르다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의미마다 유의어 반의어가 다를 수 있구나. 맞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걸치다 이럴 때는 유의어가 오다, 미치다잖아요. 믿다.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움직여 가닿다는 유의어가 다다르다, 당도하다, 닿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오다 이거죠. 시간이 시점에 도달하다, 미치다는 유의어가 가다, 오다. 의미관계를 단어 사이의 관계로 보는 게 문제가 있네. 이것도 맞죠? 의미관계를 반드시 그건 아니고 각 의미의 유의어 반의어가 다르니 동의어로 처리했어야 했어. 자, 4번 서로 반의어인 단어가 다른 단어에서는 유의어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여기 보면 유의어 반의어가 다르니까 동의어로 처리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거기 그 해설의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나의 단어가 의미마다 다른 의미 관계를 맺음으로 의미 관계를 단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의미 사이의 관계로 보여야 의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디귿에 그 제시된 유의어 가다 오다는 두 단어 자체는 원래 반의어 관계잖아요. 그죠? 디귿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의 유의어와 반의어가 달라서 동의어로 처리했어야 했다는 좀 이상하죠? 자, 상의어를 골라라. 꽃이죠. 꽃에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국화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83페이지는. 꽃이 있으면 여기에 장미, 백합, 국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어와 부분어의 짝이 제시된 것을 골라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곤충의 개미, 나비, 벌, 잠자리. 그러니까 1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상하관계, 상하관계. 그다음에 3번도 보면 집에 가정집, 개집, 고깃집, 초가집, 초가집 있잖아요. 이것도 상하관계죠.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개집, 고기 파는 집, 초가집, 초가집, 가정집도 있다는 거죠. 근데 3번에 자동차 속에 기어, 브레이크, 엔진, 핸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체어와 부분의 관계죠. 전체어와 부분의 관계. 이해하시면 되고 두견새, 기촉도 두견이, 분력이, 자규, 촉혼조 이건 유의관계죠. 유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견새를 기촉도라고도 하고 두견이라고도 하고 분력이라고도 하고 이렇다. 유의관계. 자, 상하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2번 보세요. 하이어가 상이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이게 답이죠. 상하이 관계에서는 하이어가 상이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상하이 관계에서는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하이어가 들어간 문장이 참일 때 성립을 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 성분 분석을 하면 하이어가 상이어보다 의미 성분 개수가 적다. 상이어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이어가 하이어보다 의미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이어가 상이어 성분보다 그 의미 성분의 개수가 적다. 상이어가 들어간 문장이 참이면 상이어 대신 하이어를 넣은 문장도 참이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상하의 관계에서는 하이어가 들어간 문장이 참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이어가 들어가는 하이어로 고쳐야 되겠죠. 하이어가 들어간 문장이 참이면 그다음에 상이어를 말고 하이어 대신에 이제 상이어를 넣은 문장도 참이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하의 관계로 알맞는 것은 2번에 하이어가 상이어보다 더 많은 의미 정보를 가진다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의미의 파악이나 맥락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